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현재 빙글의 채용이 진행 중이죠. 자소서 작성분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요청이 있어서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회사와 관련된 그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이 없어서 회사 설명은 생략하겠고요. 자소서 작성법 위주로만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셋 중에 하나 뭘 골라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는 지원자들 분명 있을 텐데요. 제 스타일 잘 아시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뭘 하나 쓰든지 제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의도를 갖고 골라서 제대로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잘 쓸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최초를 생각하는 창조인으로 만약에 선택을 하실 경우에 포인트는 최초죠. 최초. 가장 먼저 했다. 근데 뭐 맹목적으로 내가 그냥 먼저 했다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데 그걸 왜 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행해 나갔던 과정이 잘 드러나야 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드러나겠죠. 어떻게 보면 이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쓰시고 무조건 내가 제일 먼저 했다, 내가 최초였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최초였다가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인, 최선을 다하는 게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막막함, 뭐 어려움, 그리고 난제 이런 것들을 마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당하는 경험을 찾으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자, 그것들을 또 마주했을 때 어떻게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극복했는지를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열정인이라는 것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신경 쓰시고 그에 따른 결과까지 써본다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웠고 되게 막막했지만 지속적인 노력들,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요런 시도, 어떤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뤄내는 과정 자체가 잘 드러나는 게 요 최선을 다하는 열정인으로 썼을 때 포인트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를 지향하는 도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최고죠. 최고.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1등이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1등이니까 무조건 최고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타협하지 않는 정신. 자, 어떤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최고를 만들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최고를 지향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했던 경험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거나 뭐 아니면은 실력 아니면 지식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실력을 높은 수준까지 올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최고를 지향하는 도전이라는 식으로도 충분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뭐 하이 레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그런 것들을 해왔고 지금은 어떤 부분을 추구하고 계속 목표하고 있는지까지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최고를 지향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같은 맥락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다 이제 1번 항목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창조인이다, 열정인이다, 뭐 도전이다, 요 키워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요 단어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들 망하게 될 가능성 매우 높아지고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최선, 최초, 최고, 이거에 좀 집중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작성해 보신다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지원 직무에 대한 선정 사유. 여러분들이 보통은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지원했다 또는 관심이 생겼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알바를 많이 하면서 유통업에 대한 관심은 생겼다, 이것 자체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려고 한다면, 자, 그런 관련 경험 하면서 느낀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이나 매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해봤기 때문에 관심 생겼다가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의 매력을 느껴서 해당 직무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도 많이 질문해서 제가 그냥 좀 이런 식으로 굳이 쓸 거라면은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도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원 직무의 매력을 드러내는 거죠. 뭐 지원 직무에 대해서 내가 느낀 매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이거를 이제 빙그레가 처한 상황 아니면은 현재 시장 상황과 결부를 좀 시켜가지고 지원 직무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이 빙그레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풀어본다면, 그래서 나는 해당 직무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본인의 경쟁력이죠. 본인의 경쟁력은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를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 지원 직무에 필요한 필수 역량이라고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들 참고하지 마세요.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커뮤니케이션, 분석력 이딴 거 나올 거고요. 뭐 그딴 거 신경 안 써도 충분히 뭐 다 여러분들이 비빌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지원 직무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납득시켜 보세요. 자,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고 여기다가 관련된 경험 또는 뭐 아니면은 뭐 교육이든 이수든 아니면 뭐 이 이력이든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좀 자신 있게 어필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본인이 이뤄낸 가장 뛰어난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대단한 경험을 써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대기업 인턴 하면서 뭐 큰 프로젝트 참여해서 기여한 경험을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공모전에 참여해서 수상한 경험을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게 성과라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2번 항목 쓸 때 제가 얼마 전에 자소서에서 꼭 피해야 될 5가지 소재 썼었죠. 그거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절대 금지. 뭐 스피치 역량 향상, 외국어 역량 향상, 학점 향상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차별화 안 돼요. 자, 뭐 첫 번째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주의사항만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했던 프로젝트를 드라이하게 그냥 뭐 서술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제를 좀 드러내야 돼요.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참여 및 기여했고 그걸 통해 어떤 것을 배웠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기여하면서 무엇을 배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교훈이나 의미를 좀 도출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대단한 경험을 쓰더라도 써야 조금 더 이 평가하시는 분들에게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경험했다고 해도 현직자들 눈에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 속에서 느꼈던 생각이나 어떤 교훈, 그 경험 자체가 나에게 주는 의미 자체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이면서 동시에 나의 좋은 경험까지 어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상기 문항 언급되지 않았으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술해 달랍니다. 뭐 어차피 1500바이트 지들이 줘놓고 뭐 간략하게 요약하라는 건 또 뭔가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지원 동기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빙그레라는 이 유제품 과자, 발음이 좀 그렇죠? 유제품 과자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의
지원한 이유, 이게 왜 되게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어필해도 좋고요. 뭐 거기다가 예를 들면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좀 어필해봐도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피상적인데 이거 구체적인 사례나 여러분들 생각하는 전망 덧대지 않으면 그냥 굉장히 피상적으로 끝날 거예요. 뭐 앞으로 변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그들의 소비자를 충족시켜주면서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뭐 밀레니엄 세대 공략하겠다. MZ 세대 공략하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와 본인의 견해가 들어간 전망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지원 동기 좀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입사후 포부를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빙그레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해외 진출 가속화 그리고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시장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이 형태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직무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풀어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이렇게 해외 진출, 뭐 해외 진출이나 시장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무 자체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실력을 키워나가고 싶다. 왜 그렇다. 그런 실력을 키워서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부를 좀 밝혀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0분 정도로 타이트하게 진행해봤는데요. 충분히 괜찮게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어쨌든 4가지 항목 좀 야무지게 잘 작성하셔가지고 서울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